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고, 또 그동안 이제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던 은행 위기가 좀 진정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나스닥은 1.79% 상승했고 S&P 500은 1.4% 이상, 다우는 1%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출발은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기관들이 그 초반에 좀 매도에 좀 나서면서 한때는 조금 하락하는 어제보다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빠르게 이제 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 또 기관도 또 쫓아서 상당히 빠르게 그 매도폭을 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종가에서 기관은 좀 동시호가에서 매물을 좀 내놨고, 외국인들은 어제랑 마찬가지로 종가에서 한 1,800억 이상, 2,000억 가까이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좀 최고치에 못 미치지만 플러스 났는데, 이건 기술적인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624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42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20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53.16포인트, 어제보다 0.3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0.8% 정도 상승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좀 비교적 높게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종일 지수가 이 850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공방을 벌이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850을 이제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의미상으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모습을 종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좀 사고, 기관은 좀 팔다가 끝에 조금 사는 쪽으로 돌아왔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이런 모습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22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9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2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0을 돌파하면서 850.48포인트로 끝났어요. 850은 겨우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0.7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다 이 십자형 도지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도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음봉 도지고, 요것만 차이가 있지, 이제 도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십자가 형태 도지가 나타나면 이제 지금까지 지속해오던 그 흐름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특히 이제 음봉의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내일 만약에 그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내일 이제 좀 비교적 긴 음봉이 나오면, 이러면 이제 조금 좀 골치 아픕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이제 수급상에서 2,500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또 이런 문제만 남아 있다. 그게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하고 조금 이격이 벌어지니까 위쪽으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스피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의 이제 그 십자 형태의 도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피드 조절이냐 아니냐는 내일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기죠. 아니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뭐 이런 거를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128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78억을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를 기관은 461억을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SK하이닉스 팔았고 삼성전자는 기관이 또 팔았어요. 24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삼성전자를 1,87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2,128억 순매수, LG에너지솔루션 501억 순매수, 그 다음에 현대차 279억 순매수, 기아 10억 순매수, 카카오 8억이니까 이건 의미 없고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비록 금액은 적지만 외국인이 10억 사고 기관이 90억 산 기아가 이제 유일하게 코스피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기록한 거고 오늘은 이제 사실 코스닥이 재밌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533억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285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80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BM 말고 에코프로는 550억을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기관도 499억 거의 500억이죠.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1043억을 순매수했어요. LNF는 외국인 294억 원을 순매도하고 이건 또 뜻하지 않게 기관은 27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삼형제 코스닥 중에서 기관은 오늘 LNF만 276억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다 팔았습니다. 코스닥.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807억, 에코프로 1043억, LNF 43억 이게 전부 오늘도 개인은 계속해서 코스닥의 2차전지 3인방을 계속해서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당연히 그러리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셨겠지만 반도체가 이제 앞장을 섰죠, 시장에. 그럼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2천억 넘게 샀으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좀 팔았고요. 근데 어제 이제 미 시장에서 반도체가 이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올라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7%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하반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이제 국회에서 우리나라 이제 K-칩스 법안 텍스 컷 해주는 거예요. 시설 투자에 대한. 이게 이제 오늘 처리되는 날이라 겸사겸사해서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 이런 쪽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LNF만 7,500원 오르고 에코프로는 보합이고 에코프로비엠은 6,500원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장비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 쪽이나 이런 거는 또 선전했어요. 이게 이제 삼성 SDI가 오늘 이제 삼성 SDI는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굉장히 매물대에 있죠. 이걸 이제 벗겨야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옆으로 막 가고 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업계 최초로 SDI가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을 착공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2025년까지 이런 이제 극판 라인을 완전히 개발해 놓겠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등 이런 시제품을 대규모 이제 개발 라인을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 특히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배터리 부분에서의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원년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쪽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게 오늘 이렇게 얼핏 보면 신경 못 쓰는 건데 임플란트 쪽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자진 상폐 추진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회사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사이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라지면
뭐 다른 그 임플란트 관련된 주식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올해도 역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쪽의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걸로 기대한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오늘 시장 특징은 반도체가 선전했고요. 2차 전지도 그렇다고 그 반도체가 하는 날 쉬고 이러는 모습은 아니고 나름대로 2차 전지도 또 동시에 상승하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굳혀져 가는 양쪽으로 그런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면, 미국의 뉴욕 시장은 이제 그동안에 그 은행권 위기가 이제 되네, 이제 해결됐네, 안 됐네, 막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 정부가 그 UBS, 그 크레딧 스위스 인수한 거죠. UBS 그룹에다가 유동성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1090억 그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154조가 좀 넘는데, 이거는 이제 신용보증 해주고, 이게 이제 꽝 하고 이렇게 되니까 미 증시에서도, USB 그룹도 한 4% 오르고, 크레딧 스위스도 한 2% 상승하고 주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은행 위기는 일단 진정됐다. 이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까지 터진 거 일단 봉합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 이제 후에 그 향후에 D램 업황이 좀 개선될 거를 기대한다. 이게 이제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객사들의 그 재고 소진이 계속 빠르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AI 서버 등 이런 쪽에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CEO 얘기가 나오니까, 실적보다도 미래가 좋다니까, 지금 실적 나쁜 건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는 본격적인 주식시장이 상승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제 다 그 은행 위험 이제 다 끝났지 않냐. 끝나고 이제 연준도 금리 한 번만 더 올리면 끝. 이제 금리 인상도 정점에 달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승기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나라 기관들도 앞다퉈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부터 이제 시장에 다 날아간다. 장을 끌고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하루 전하고는 정반대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그 전날은 우려하더니 반도체 우려 길어질지도 이러다가 제목이 바뀌었어요, 오늘. 참 재밌습니다, 주식시장이. 예. 저도 40몇 년 있었지만 늘 재밌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우리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그 원칙 매매 상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파동선도 섰고, 제대로 딱딱딱 순도 맞춰서 배열도 갖췄고, 이래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갑자기 이제 희망 회로가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이제 보시면 이제 다 희망회로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예. 뭐 특히 이제 반도체.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진즉에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 그래서 안타까움을 많이 이제 얘기하시죠. 근데 뭘 진즉에 사나요? 그렇게 자신 있고 이제부터 가면 지금부터 사셔도 되죠. 이게 이틀, 3일 가다가 말 거면 간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그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돈을 잘 못 버시는 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떨어지면 진작 팔 걸 그랬어. 그러고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 분위기 있으면 진작에 사놓는 건데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화요일 날 제가 줌 라이브 저녁에 할 때 거기서 어느 분이 이제 현금 유지 비율을 물으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르다. 현금 유지 비율이 어떻게 사람마다 똑같을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냥 복잡하지 않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주식이 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현금 60% 그걸 그냥 현금 60% 그건 난리가 난 거예요. 의외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의외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누구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누구는 80%가 주식이라는데 백만금이 당주는 왜 40%가 주식이냐 이제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는 일반이 매매하는 거랑 좀 달라요. 저는 어떤 때 그냥 현금 100% 만들어 버릴 때도 있어요. 작년 초 같은 때요. 그냥 느낌 아니다 하면 다 없앱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40이었다가 그걸 80까지 늘리는데 금방 늘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그게 불문율인 것처럼 해서 현금 50% 하면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갖고 그거를 유지하고 막 하다가 매매 타이밍도 놓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블룸버그는 이제부터 올라간다 그랬지만 그건 블룸버그 얘기고 아닌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개인 투자가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가 돌아 나올 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 유지 비율이 누구는 60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50, 누구는 30 뭐가 맞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매매 패턴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추세도 살아있고 파동선도 위로 향하고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왜 현금화해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금화 비율을 많이 크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그냥 남겨놓은 건 전부 요즘 잘 오르는 거, 그 대신에 아주 진상 떨던 거는 그냥 다 쳐내버린 거죠. 왜? 그냥 제가 시장을 보는 제 느낌이, 그렇다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기회 온다. 떨어지면, 저는 놀래는 게 아니라 땡큐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탄 준비하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매매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보초병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몇 번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분할 매수 저도 이제 분할 매도 하지만 저는 그걸 길게 잡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서 보초 쓰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보초병이고 뭐고 기다려요. 그 시그널 나오면 그냥 전 들어간다. 이제 이러니까 사람마다 매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현금 보유 비중이 몇 프로가 적정선이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다 털어서 현금 만들어도 손해가 안 나는 사람은 터는 거고, 아주 그냥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자꾸 현금화 만들면 이거 손해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잘 가는 종목을 괜히 왜 현금 만들려고 그걸 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말씀드린 건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이 없이 주식으로 몰빵을 쳐놓으면, 우리 그냥 이게 나쁜 일본 말인데, 만땅을 채우면, 꽉 채워놓으면 만약에 주시장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근데 일부라도 현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20년 BBIG하고 막 날릴 때, 그때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10%는 현금을 남겨놓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꽉 막힌 길에다가 차를 꽉 끝까지 넣는 주차 방법, 그거 말고 그래도 적어도 무슨 돌아 나올 그 여유 공간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현금이다. 그래서 주식으로 꽉 채우는 그거는 저는 추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현금 유지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 유지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현금 유지 비율이 무슨 불문율 같이 해서 뭐 누구는 50, 뭐 누구는 40, 누구는 60,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미래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탄탄치가 않다, 불안한 요소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금요일인데,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